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사자자리 분들을 위한 2022년도 전체 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양력 생일이 사자자리 기간에 태어나셨거나 여러분의 상순궁이 사자자리인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양력 생일 기준으로 먼저 들어주시고 다음으로 상순궁 기준점으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운의 흐름 먼저 알아보고요. 분기별로 그리고 월별로 카드를 뽑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 혹은 조언 카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타로 카드를 사용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자자리 분들은 2022년도에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실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어요. 지금은 약간 고민하는 단계이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2022년도 1, 2월에는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어떤 선택이 사자자리 분들께 최선의 선택일지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시겠다. 근데 결국에는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실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그 선택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은 또 모험이 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모험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그 목적지에 좀 더 부스트업 되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이 좀 새롭게 펼쳐지겠다. 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관점이 이미 2021년도에 많이 변하셨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셨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이젠 좀 다른 선택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많이 변하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커리어의 시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혀 여러분의 과거와는 다른 그런 선택을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선택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 와중에 여러분이 뭔가를 현재 입장에서 좀 버리고 미래로 가야 되는 그런 선택에 또 놓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셔도 또 약간 고민하실 만한 그런 순간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흐름인지 월별로 알아보면 나오겠죠? 자, 카드를 좀 옆에다 두고요. 사자자리 분들께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황들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분기고요. 4분의 2분기입니다. 4분의 3분기 그리고 마지막. 와, 카드 굉장히 좋은데요? (1, 2, 3월입니다) 4, 5, 6월이고요. 7, 8, 9 10월, 12월, 그리고 10, 11, 12, 10, 11, 12 월이고요. 이 카드는 12월에서 2023년도로 넘어가게 될 때 그 연결골이 해당하는 카드로 뽑았습니다. 이따가 12월 설명을 할 때 같이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 적당하게 보여지는지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네요. 자, 분기별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이 뭔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자자리 분들.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여기저기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혼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본 결과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4분의 1분기 1, 2, 3을 보내시게 될 것 같아 보이고요. 4월에서 6월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체 흐름 설명드릴 때 이 카드 드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뭔가 여러분이 모험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도전을 하시게 될 것 같고. 근데 그 모험과 도전이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문을 열고 그 빛을 향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빛이라는 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커리어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모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4분의 3분기 7월 여름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여러분 내면에서 굉장한 자신감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카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반적인 운의 흐름이 만약에 2021년도에 사자자리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었던 상황이시라면, 네. 그렇다면 이 하반기부터는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자신감이 많이 차오르게 될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에 사자자리 너가 정말 이랬다고? 이런 생각이 들 법할 만큼, 네. 굉장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주지 않겠다.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꾸려갈 거야. 내가 리드할 거야. 이런 흐름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멋진 운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이 하반기에 가셔서 그러니까 연말이죠. 무언가를 좀 뒤로 하고, 무언가를 향해서 이제 문을 열고 또 새로운 문을 열고 나가게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상황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향해서 가려면 결국엔 또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작지만 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게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상황에서도 사실 여러분의 삶의 밸런스를 맞춘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으로 끌어가시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좀 고민을 하시죠. 아,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킵할까 버릴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결정을 하십니다.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서 내년 2023년도에 운으로 흘러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달려가시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향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엄청난 그 열정과 추진력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넌스톱으로 계속 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와, 굉장히 멋진데요. 여러분 1월에서 3월로 가볼게요. 일단 전반적인 운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카드들의 흐름이 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1월에는 좀 조용히 보내시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요, 점성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주적으로도 그렇고요. 1월은 지금 굉장히 약간 침체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금성 역행 기간과 그리고 수성 역행이 또 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일이 좀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고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뭔가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좀 찾아 나서는 그 부분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금은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현명한 선택이시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1월에는 사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비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일단 기회를 보시는 1월 보내시게 될 것 같다. 2월로 가볼게요. 뭔가 여러분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서 뭔가 압박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져요. 회사를 그냥 계속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1월에는 정말 조용히 회사를 왔다 갔다 회사만 다니는 모습이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2월에 가셔서는 약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약간 잔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입장에서 아 이거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언쟁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심각하게 여러분이 대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3월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타워 카드가 나왔고요. 여러분, 타워 카드는요, 우주에서 변화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자리 분들께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됐구나. 이 지금 천사가 시계 들고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시계라는 거를 이제 정해놓고 이 24시간이라는 걸 만들어놨지만 사실은 각자마다 시간이 다 다르게 흘러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년에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전성기가 다 누구나 다 다르듯이 여러분에게 맞는 타이밍은 다 다르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3월에 타워 모먼트가 찾아오게 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때구나, 기회가 지금이구나, 이 시점을 알려주는 뭔가 사건? 뭔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 5, 6월로 가볼게요. 4월에 가셔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뒤로 하고 나와야 되겠다. 기존에 여러분이 만약에 퇴사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퇴사를 결정을 내리게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될 것 같아요. 3월에서 영향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혹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결정을 내리시겠죠. 결정을 내릴 때는 결국에는 여러분이 뭔가를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처럼 행동하셔야 되잖아요. 약간 어물쩡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컬러대로, 여러분의 그 성격대로 아니다 싶으면은 딱 뭔가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 보여요. 작년 2021년도 한 해 동안 사실 여러분 리딩을 해봤을 때 사자자리 분들 자신감을 다시 충전해라, 자신감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5월로 가게 되면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혹은 기회가 아니라면 어떤 소식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거를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안정감이라든지 만족스러운 어떤 시작이 있으실 것 같아 보여요. 4월 30일 그리고 5월 15일 이렇게 보름 차이로 두 번의 이클립스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클립스가 작년 한 해 동안은 굉장히 무서운 기운을 끌고 왔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자자리 분들의 리딩입니다. 4월 30일과 5월 15일 이때 두 번의 이클립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부로 느끼시는 어떤 새로운 찬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건 정말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뭔가 기운이 온다라는 거죠. 왜냐면 타워 카드와 함께 오게 되는 그런 변화에 대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에는 여러분이 정말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조금씩 이때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7월에 결정을 내리느냐가 좀 달라지실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때 결정을 내리셨어도 과거에 있었던 뭔가가 계속 걸쳐져 있다가 7월에 가서 뭔가가 이제 종료되는 느낌이고요. 이 시기까지 결정을 못 내리셨다가 7월에 와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은 확실히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클립스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데스 카드 때문이거든요. 이 데스 카드라는 거는요, 뭔가 상황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마무리한다의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다 사그라들어서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없애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는, 혹은 운에서 뭔가가 싹 다 없어졌다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커다란 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굿바이 하시고 이제 정말 새로운 길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돌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3번 차크라에 대한 카드가 또 나왔어요. 3번 차크라는요, 자신감하고 관련이 있고요. 나 스스로를 믿고, 그리고 어떤
불굴의 의지? 나 자신을 믿으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의지력? 이런 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사자자리 분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어떤 기회와 어떤 소식이나 뭔가 어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시작을 결정을 하시고, 과거와는 이제는 굿바이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7월 그리고 8월, 9월 여러분이 뭔가 원했던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목표치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매지션 카드 마법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부분이 필요해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끌어오고, 나는 이것이 필요해, 그럼 이런 것들 끌어와서 이것을 여러분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8월을 보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이미 그 목표치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그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능력치가 여러분 손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7, 8월, 9월까지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9월에 가셔서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열정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추진을 하고 앞으로 진도를 뺄 수 있는 정도까지 최대치를 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자자리 분들이 상반기에 건강관리를 좀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기운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느끼실 거잖아요. 이거 내가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 부어야 되겠다. 그러면 쏟아 부으려면 에너지가 많이 차 있어야 여기에 많이 쏟아 부을 수가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많이 충전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이 몸이 많이 약해 있다면 사실 이만큼의 에너지를 쏟아붓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상반기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반기 이제 끄트머리죠. 10월에서 12월로 가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소식이 굉장히 작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정보를 얻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여러분에게 조금 생각할 거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근데 10월하고 11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또 나머지 이클립스가 또 일어나요. 참 신기한 게 2022년도에는 이클립스들이 조금 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마무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10월 25일에 뭔가가 변화가 딱 일어나게 되고, 부분적인 어떤 계기일식이 일어나게 되고, 11월 초에 또 한번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듭니다. 여기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12월에 가셔서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약간의 스트레스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아니라면은 해야 되는 일의 업무가 조금 많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연말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바빠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이 카드를 뽑아봤을 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히 달려들어서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분서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엄청나게 바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11월과 12월에 이렇게 잠깐 여러분이 많은 변화보다는 왔다 갔다 역마성에 대한 모습보다는 여러분이 뭔가 정체되어 있는 기분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체되어 있는 기분이 저는 왠지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에 이렇게 완전히 바빠지고 완전히 전국구로 만약에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11월과 12월에는 여러분이 뭔가 체력적인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이 온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이때 조금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답답하다라고 해서 나쁜 운인가 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타이밍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운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연애 운이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1, 2, 3월에는 사실은 좋은 짝을 만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자자리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별자리들도 다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1월 달만 봐도 1월에는 금성 역행이 계속 연결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연인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아는 사람으로 둘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깊은 관계로 관계 진전이 일어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 2, 3월에는 그래서 연애는 조금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카드도 사실 patience,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4, 5, 6월에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관계 시작 혹은 썸의 시작 이런 것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사자자리 분들이 내년에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를 하시더라도 연애에 온전히 이렇게 투자하는 모습보다는 커리어적으로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을 하셔도 조금은 그냥 친구처럼 가볍게 재미있게 그냥 차 한잔하고 즐겁게 그냥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또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약간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좋은 카드를 좀 셔플을 하고 좀 섞어서 좀 뽑아 볼게요. 네. (1, 2, 3월에는요) 여러분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지 말고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라고 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고요. 일적으로도 마찬가지래요. 어떤 사사로운 정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좀 법률적인 그런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공부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아서 뭔가 상황적으로 조금 분쟁이 있을 때는 이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4, 5, 6월에 가서서는 사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사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카드를 뽑았는데 사실 이런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내가 다 내 거를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올 수 있다. 나는 다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내라라는 거거든요. 어떤 기회가 됐든지 간에 다 잘 될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 8월에 여러분에게 어떤 제안이 온다라고 했을 때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조금 오픈 마인드를 해서 그 상황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 시기에 뭔가가 제안이 들어왔던 거 말고도 또 뭔가가 제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 제안과 이 제안이 같은 거라면 여러분이 이 시기에 제안을 받으셨어도 결정을 바로 내리지 못하시고 7월, 8월, 9월까지 좀 이렇게 연장돼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연애에 대한 부분이라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썸을 타게 되거나 아니면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만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기에 특히 이 시기에 뭔가 관계적으로 매끄럽게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연애하고 꽁냥꽁냥 이런 분위기가 좀 안 되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뭔가 일적으로 더 에너지를 쏟게 되면 약간 투덜투덜 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좀 잘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썸남, 썸녀 분에게도 여러분이 좀
좀 진득하니 만나보고 싶은 상대라면 여러분의 입장을 좀 잘 표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네, 만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뭔가 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싱글이신 분들은 여러분이 뭔가를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뭔가 여기서 썸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의 인생도 끌어나가시게 되고,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연애도 끌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되려면 과거의 뭔가를 조금 버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그 과거에 상처가 좀 있었고 그래서 조금 주눅이 들어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간 자신이 좀 없으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좀 이제는 털어내버려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자, 이제 10월에서 12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월에 가셔서. 근데 그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이런저런 생각할 거리를 좀 주게 되는 그런 소식으로 보여진다라고 제가 리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때 좀 많이 지칠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충전의 시간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처져 있고 계속 우울해지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를 봐라 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10번 컵 카드가 좋은 카드로 나왔다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그 최종적인 어찌 보면 엄청난 행복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이상향 같은 방향성인데요. 그곳을 향해 가는 그 중간 과정이다. 이런 메시지를 저 주고 있습니다. 연애에 대해서, 네. 여러분이 약간 혼란스러우실 때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두 분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여러분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몸이 하나잖아요. 2마리,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체력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해를 풀기 위한, 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 사자자리 분들 중에서 만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약간 이 시점부터 계속 논스톱으로 계속 달리셨다면 사실 좀 지치셨는데 상대방이 조금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약간 여러분이 좀 입을 다물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을 너무 언성을 높이게 될 때는 사실 안 하고 그냥 좀 화가 식혀진 다음에 이야기 나누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긴 하지만, 무작정 그냥 어떤 앞뒤 설명 없이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나와버리면 사실 상대방은 나랑 이제 상대도 하기 싫은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이신 분들, 너무 차도녀나 차도남처럼 하지 말라라고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성공 가도를 이제 달리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차가운 얼음공주 같은 느낌이다. 아니면 너무 차가운 도시남자 같아서 옆에 다가가기 좀 부담스럽게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썸이 또 깨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부드러운 면이 필요하겠다. 네, 연애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보여지네요. 사자자리 분들은 내년 2022년도, 네, 이제 곧 이제 해가 바뀌니까 2022년도가 이제 내일 모레인데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인생이 이제는 펼쳐질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정말 변화가 엄청 크게 일어났던 별자리 중에 하나였죠. 그 과정에서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분들도 계셨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시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믿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커리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운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감, 네, 이제 드디어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에게 나 사자,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리딩 여기까지 해볼게요. 언제나처럼 사랑과 빛의 에너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리딩 마칠게요.